오늘 이야기는 대학생 신입생 여성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중년 사장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감정이 집착으로 변해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경계, 욕망의 위험, 그리고 선택의 책임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대학교 신입생 지연은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골목 끝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커피 향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여기라면 괜찮겠지. 문을 여는 순간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에서 고개를 들던 남자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단정한 셔츠, 예상보다 또렷한 눈매. 지연은 순간 말을 잇고 서 있다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알바 지원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앉아요. 이력서 먼저 볼까요? 그의 말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긴장은 이상하게도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바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며칠 뒤부터 지연의 하루는 그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장은 늘 친절했습니다. 컵은 이렇게 잡으면 덜 미끄러워요. 손님 오면 먼저 인사부터 해요. 지연이 실수해도 그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장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 잔을 닦는 모습, 계산기를 두드리는 옆모습까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년 남자가 혼자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약간 비틀거렸고 말끝이 늘어졌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커피를 내려놓자 남자는 컵 대신 지연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이야? 네, 대학생입니다. 아이고, 어리네. 예쁘고. 지연은 애써 웃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괜히 말 섞지 말자. 하지만 남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혼자 일해? 사장님 계십니다. 사장보다 내가 더 잘 챙겨줄 수도 있는데. 그의 시선이 얼굴에서 목으로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조금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커피 드릴게요. 그때 남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잠깐만. 손끝이 지연의 손목을 스쳤고 이어서 살짝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 차갑네. 이런 손은 남자가 잡아줘야 하는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뭐가 곤란해? 그냥 인사인데.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학생, 남자친구 있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등 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이 다가와 남자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 떼어냈습니다. 직원을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장의 눈빛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여긴 카페입니다. 이런 행동 계속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사장을 노려보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예민해서 말이야. 계산하셨죠? 나가세요. 더 이상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지갑을 집어들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요, 조금. 그는 컵 하나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 지연을 앉혔습니다. 잠깐 쉬어요. 얼굴이 많이 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대처해서.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잘못입니다. 절대 본인 탓하지 마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무서웠죠? 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휴지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손 아직 떨리네요.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지켜줬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줬어. 고개를 들자 사장은 그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요? 네, 사장님 덕분에. 이런 일 다시 생기면 혼자 참지 마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퇴근할 무렵 사장은 평소보다 길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사장님도요. 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연 씨. 네. 오늘 일 너무 마음에 두지 마요. 눈이 마주쳤고 지연은 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이미 그쳐 있었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손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 지연의 하루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수업 시간에도 노트 위에는 글씨 대신 이름이 적혔고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다가도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마움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 어른에 대한 존경.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되었고 사장이 보이지 않으면 이유 없이 가슴이 허전했고 그가 웃어주면 그날 하루가 전부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기숙사방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우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신의 얼굴과 몸선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나 여자잖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여자로 볼까? 그날부터 지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였습니다. 늘 질끈 묶고 다니던 머리를 풀어내리고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게 말았습니다. 향수도 바꿨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가까이 오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출근 첫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은 순간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봤어. 그날부터 옷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몸을 가리는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뿐이었지만 이제는 허리를 살짝 드러내는 상의, 움직일 때마다 몸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출근길마다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목선, 어깨, 허리, 걸을 때 흔들리는 머리카락. 오늘은 어떨까? 카페에 들어서자 사장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괜히 다른 곳을 보는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지연의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의식하고 있어. 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장 가까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컵을 닦을 때는 일부러 몸을 조금 더 숙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와 스칠 만큼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디에 놔야 해요? 그의 팔 바로 옆에서 묻고 그가 고개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쪽 선반 위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귀끝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응한다. 어느 날 그녀는 조금 더 과감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색은 전보다 짙었고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선이 드러났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래요? 네, 잘 어울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괜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갖고 싶어. 그 후로 지연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치면 일부러 정리를 천천히 했고 야간 근무를 자주 자청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을게요. 괜찮겠어요? 네, 사장님이랑 하면 편해서요. 카페에 손님이 줄어들수록 둘 사이의 공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가로등 불빛만 유리창에 흔들렸습니다. 오늘 손님 없네요. 그러게요. 조용해서 좋네요. 지연은 일부러 그의 옆에서 컵을 닦았습니다. 손이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졌고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그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 농담하지 마요.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마치 실수한 것처럼. 이건 싫으세요? 그녀가 그렇게 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 그만 말해요. 사장님만 생각했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그냥 잠깐만. 시계 초침 소리가 카페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씨. 그 순간 지연은 알았습니다. 넘어왔다. 그날 밤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세상이 온통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괜히 벅찼고 휴대폰을 켤 때마다 혹시 그의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숨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그 몇 줄의 문장만으로도 지연의 하루는 버틸만해졌습니다. 나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나가면 그는 예전처럼 친절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고 둘만 남아있는 상황을 피하려 했고 불필요한 대화는 먼저 끊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같이 지연씨 일부터 합시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럴수록 지연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멀어질까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그 모든 시간이 그저 한 번의 실수로 끝날까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생각은 점점 욕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질 수 있어야 해. 지연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출근 전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을 바꾸고 표정을 연습하고 몸선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옷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날 보겠지. 카페에 들어서자 사장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에 지연의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도망치려 해. 일을 하면서 그녀는 더 노골적으로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컵을 옮길 때 일부러 몸을 스쳤고 계산대 뒤에서 그의 팔 바로 옆에 붙어 섰습니다. 사장님, 요즘 저 피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예전이랑 달라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길, 숨소리, 그날 밤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며칠 뒤 사장은 갑자기 카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기만 할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나버린 거야. 손이 떨렸고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했고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왜 연락 안 받으세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버리시는 거예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가정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연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그녀는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나가도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카페에 가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잃을 순 없어. 상실감은 곧 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 생각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해.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쩍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젊은 몸과 선.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며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저 또 그때처럼 손님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도시는 거의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귀 옆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사장님. 일부러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 또 그때처럼 손님이. 잠시 침묵. 어디에요? 그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카페요, 무서워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와.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입꼬리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역시 날 아직 버린 건 아니야.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젊은 선과 부드러운 곡선. 지연은 스스로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자.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카페 안에는 불만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 씨. 그때 카운터 뒤에서 지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장님. 그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알아요.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근데 저 정말 사장님 없으면.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그는 그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요. 지연 씨. 사장님 때문이에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그에게 안기듯 다가갔습니다. 오늘만 제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왜요? 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난 지연 씨 인생도 지켜야죠.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지연의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수업을 포기했고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카페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사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고 전화기를 붙잡고 울다가 아무에게도 걸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거울 속 얼굴은 예전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웃는 법을 잊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욕망이었을 뿐이야. 그제야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호와 감사로 시작된 감정이 어떻게 집착과 욕망으로 변하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인생을 잃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